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이아제입니다. 제가 알람이 굉장히 많이 울리네요. 저는 이렇게 알람을 확인을 정말 많이 하고 알람을 많이 맞춰 놓거든요. 제가 이 얘기도 예전에 한번 했었는데 신년 선물로 여러분들에게 따로 드릴 건 없지만 여러분들에게 큰 인사이트라고 나 스스로도 자부할 수 있는 영상이 2가지가 있는데 굉장히 예전에 찍어놓은 영상이에요. 시간 관리의 핵심과 시간을 잘 다루기 위한 가장 쉬우면서도 좋은 방법이 이겁니다 하면서 제시를 했던 방법 하나, 그 영상 링크를 밑에 댓글에 제가 달아 놓을 거고요. 그리고 지금의 내가 그때의 나를 봐도 대단하다라고 느껴지는 영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 영상을 보면서 그러니까 지난 영상들을 보면서 다양한 생각들을 하거든요. 화가 좀 많이 나 있네 이런 생각도 하고, 아 이때는 또 이렇게 생각을 했었구나, 내가 지금 많이 성장했네 이런 생각도 하지만 과거의 내가 더 지금보다 낫다라고 느껴지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근데 이 영상이 그걸 정말 크게 대변을 해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무례한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마음의 상처를 받거나 그거를 다루고 처리하는 방식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굉장히 세부적으로 제가 얘기를 했었던 영상이 조금 길긴 한데 그 영상 또한 제가 밑에 댓글에 링크를 달아 놓을 테니까 제가 드릴 수 있는 어떠한 뉴 이어 인사는 따로 없겠지만 이런 영상들로 여러분들에게 새해부터 큰 인사이트를 얻고 가시라고 2가지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깐의 MBTI 톡을 하면서 제 신년 계획으로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 제가 MBTI 검사를 하면은 보통 INTJ랑 NTJ랑 번갈아 가면서 계속 나오다가, 근데 INTJ는 어쨌든 저랑 조금은 안 맞긴 하거든요. 그래서 NTJ T? 그러니까 T라는 게 이게 끝에 항상 붙는데 MBTI가 이제 4가지잖아요. 그 E냐 I냐, 그러니까 외향이냐 내향이냐, 그리고 S냐 N이냐, 좀 직관적이냐 현실적이냐, F냐 T냐, 그러니까 감성적이냐 굉장히 분석적이고 이성적이냐, 그리고 J냐 P냐, 좀 즉흥적이냐 계획적이냐, 이걸로 이제 4가지가 나뉘는데 이 뒤에 다시가 붙고 A형이 나오는 사람이 있고 T 유형이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이제 세부 항목이에요. A 유형들은 조금 스트레스를 더 잘 관리하고 좀 좋은 게 좋은 것 이런 성격이라면, T 같은 경우는 너무너무 이제 신중하고 조금 더 예민하고 스트레스에도 어떻게 보면 좀 취약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유형인데, 저는 항상 뒤에 A가 나온 적이 없고 T가 나옵니다. 자기 검열이 좀 심한 타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이제 NTJ-T의 유형이 일을 많이 하는, 일을 메인으로 하는 기간에는 늘 꾸준히 나왔었고요. 밖에 나가서 얘기를 하죠. 아, 난 뭐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들이 유료 검사인 경우인 사람은 잘 없어요. 그냥 나와 있으니까 인터넷에 공짜로 그거를 하면서 그 결과를 자꾸 우리는 사실처럼 얘기를 하지만, 제가 무료 말고 유료 검사를 돈 주고 한 4만 원 정도 주고 해본 적이 있는데 ISTJ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주의자, 그리고 I, 내향적이 훨씬 더 강한 사람, 그러면서 이제 TJ는 똑같이 나왔는데 유료 검사에서는 T 유형이 되게 강하게 나왔어요. T가 굉장히 발달이 예민하게 많이 되어 있는 그런 분석적인 사람인 거를 보고서를 진짜 빽빽하게 이렇게 받았거든요. 그걸 보면서 ISTJ랑도 내가 갖고 있는 그 보편성과 되게 일치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NTJ-T도 사람들이 자기가 무료 검사했을 때 아 진짜 비슷해라고 하는 그런 부분처럼, 저도 무료 검사를 했을 때는 NTJ-T랑 저라는 사람이 그래도 좀 그나마 제일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굉장히 진취적이고 막 이런 모습도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또 부합한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뭔가 실적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다. 뭐 이런 것도 일적인 부분에서는 맞는 말이기 때문에 NTJ-T가 나왔을 때 납득을 했단 말이죠. 근데 무료 검사에서도 이제 퍼센테이지가 나오잖아요. 근데 퍼센테이지를 보면은 T 쪽으로 살짝만 기울어진 것 빼고는 저는 거의 다 반반이고, 그리고 한동안은 역시나 일에 만 빠져있는 기간이 길었었기 때문에 J가 조금은 강하게 나왔죠. 그러니까 계획적이고 항상 뭔가 정리를 해놓고 그거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전혀 무리가 없는, 그러니까 약속을 무조건 지켜야 되는 이런 스타일로 일을 늘
뭐 무리 없이 해오다 보니까 그리고 그런 것들을 굉장히 지향하거든요. 약속을 딱 지키고 기한을 지키고 저는 그걸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라서 제가 제의가 나오는 것에서 의문을 품는 자는 없었어요. 주위 사람들도 다 저는 당연히 제의라고 생각하고 제가 일하는 방식 사람들을 만나는 거 보면은 제의가 맞거든요. 근데 작년이죠. 2023년에 저는 굉장히 좀 다른 삶을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거의 좀 다 갈아엎다시피 하면서 내가 일에만 묶여져 있던 그거를 놔버리니까 한 번도 TJ에서 변한 적이 없는데 이게 FP로 바뀌는 거예요. 저는 MBTI가 유행하기 전부터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14년? 15년? 이 정도 전부터 저는 MBTI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끔씩 그거를 혼자서 해보고 아 이렇게 바뀌어 가는구나. 요즘은 내가 이런 성향인가 보구나 이러면서 어느 정도 참고용으로 굉장히 MBTI를 어렸을 때부터 응용하고 체크하면서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맹신은 절대 아닌데 어쨌든 그거를 오랜 시간 동안 뭐 1년에 한 번씩이라도 1년에 한 2번씩 체크를 해봤던 사람으로서 예전에는 이렇게 유형보다는 검사지처럼 이렇게 막 서술형으로 굉장히 길게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읽는 재미가 또 있었어요. 진짜 이건 요즘에 나랑 비슷하다 이러면서 어쨌든 제가 봐도 저는 T이기도 하지만 또 감성적인 굉장히 감성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일에 이제 빠져 있을 때는 아 나도 정말 나는 T 같은 사람이 맞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일에 있어서 중요도를 좀 떨어뜨리니까 바로 F로 뒤집어지는 걸 보고 아 일이라는 게 참 내 인생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일이 나를 바꿔버릴 정도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 삶에 있어서 일이란 게 너무너무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생사가 달려있는 문제고 나의 미래가 달려있는 일이고 그리고 나를 경제적으로 지탱해 줄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내가 나를 지탱하고 뭐 부모님의 노후까지도 어렸을 때는 정말 부담감을 크게 가지고서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근데 이런 요소들이 이제 다 조금씩 빠지면서 그러니까 부담이죠. 어떻게 보면 내가 책임져야 된다라는 이런 굳이 안 해도 되는 안 했어도 됐는데 너무 아기 때부터 그런 책임감을 크게 지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 다 이제 내려놓고 보니까 일에 대한 딱 중요도가 생각보다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다시 좀 내 자체적인 성향이 많이 올라온 것 같은데 그러고 보니까 제가 F에 살짝은 더 기울어져 있는 사람 그래봤자 뭐 거의 또 반반이긴 한데 그러니까 FP 유형이 최근 이 알파벳 통계로만 나오는 MBTI를 했을 때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 5, 6년, 뭐 7년 이 정도 사이에 저는 TJ를 벗어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앞에 거 I랑 뭐 E는 뒤집어졌다 그랬던 적이 있었고 N이랑 S도 왔다 갔다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게 최근에 뒤집혀서 F로 먼저 뒤집혀가지고 엠프제가 계속 나오더니 엠프제가 되게 한국에선 특히나 더 귀한 유형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봐도 엠프제예요. 인간관계로 들어가 보니까 이제 일보다 사람이 조금 더 좋고 중요한 걸로 제가 인식을 좀 돌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나를 봐도 그리고 주위에서 나를 봐도 엠프제야 진짜로. 그러니까 T처럼 말은 하고 어떠한 뭐 솔루션을 좀 주는 방향이라든지 분석하는 이런 성향은 내 직업적인 측면으로 그들이 이해를 하는 거고 인간관계를 할 때 보면은 너 진짜 좀 F 같아 이렇게 얘기를 또 주위에서 많이 하더라고요. 작년부터. 그래서 혼종이다. 완벽한 혼종이다. 너는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네 가지가 다 거의 50대 50처럼 나와 버린다니까요. 그러다가 F로 뒤집히는 것뿐만 아니라 J가 P로 뒤집히는 사건까지. 그러니까 요즘은 굉장히 훨씬 더 시간적으로 유연해지고 내가 힘들거나 뭐 무리하지 않으려고 할 때는 시간 조율도 굉장히 자유롭게 하는 편이고 예전에는 딱 이렇게 정한 거는 해야 되고 이런 성격이 굉장히 강했고 약속은 무조건 지켜야 되고 이게 강했는데 이걸 어느 정도 이제 조율하자라는 거는 일찍부터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이전에 깨달았기 때문에 이미 수행을 하고 있었어요. 너무 강박적으로 시간을 무조건 꼭 지켜야 되고 저 사람은 안 지키는데 나만 지키려고 애쓰지 말자라는 거는 어느 정도 수행이 되고 있었는데 그 이상으로 나에게 좀 더 자유를 주고 즉흥성을 좀 부여하는 그런 쪽으로 되게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로 P가 51%가 나오면서 J가 아니라 P 유형으로
진짜 피는 처음 봤거든요. 최근에 진짜 처음 봤어요. 엠프피가 나오는 거예요. 엠프피? 정말 사람 좋아하는 유형이잖아요. 정말 놀랬어요. 그러니까 그 MBTI 결과를 봤을 때 하다 이제 엠프제가 나오더니만 엠프피가 다 나오는구나 이 생각을 했거든요. 나의 형태가 바뀌어져 가고 있는 혹은 이 바뀌어져 가고 있는 형태가 조금 더 내 본질일 수 있겠다라는 거를 관찰하고 있는 요즘에 진짜 MBTI라는 딱 그 명시된 어떤 것이 진짜 바뀌는 걸 보면서 더 좀 그걸 실감하고 있는 중이랍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뭐 어디 가서 자꾸 나의 MBTI를 물어본다 하면은 전 4개가 다 반반이에요. 이렇게 표현하고 요즘에 고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뭐 엠프제를 얘기를 하죠. 그래도 엠프제가 요즘엔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그리고 엔티제는 누적량이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엔티제랑 엠프제랑 번갈아 가면서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P는 그래봤자 뭐 51%니까요. 그리고 사람들이 저를 봤을 때도 J에 가깝게 보기 때문에 제가 예전부터 했던 말이지만 저는 여행 갈 때 계획을 절대 세우지 않습니다. 저는 계획 짜는 파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에 오로지 다 그게 몰빵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계획적인 거는 오로지 일에 관련된 거 그리고 무조건 관계에 있어서 지켜야 되는 것들인 거지 그 외에는 굉장히 저는 프리한 편이기 때문에 놀러 갈 때도 뭔가 경로를 딱 정해서 여기를 가야 되고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일에 빠져 있던 기간 동안의 MBTI가 NTJ나 뭐 인티제나 뭐 이렇게 계속 나왔던 것이고 ISTJ나 근데 진짜 일이라는 중요도를 떨어뜨렸을 때 내 인간의 본연의 모습으로서는 아마 이제 F와 P가 훨씬 더 강할 것이다라고 저도 생각이 드는 요즘이에요. 제가 저를 봐도 요즘에는 정말 많은 것들을 즉흥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계획대로 안 됐을 때 받는 스트레스는 진짜 크긴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제2의 고강도의 제2의 그 성향을 갖고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요즘에 저는 나 스스로도 굉장한 변화를 겪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신년 계획에 대해서 또 조금 얘기를 해보자면 저는 매년 연말쯤에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도 딱 정리를 해요. 제가 정리하는 게 크게 2가지가 있는데 일단 신년 계획을 세운 것을 상반기에 어느 정도 내가 달성을 했는가를 보고 그리고 상반기에 해당되는 저의 지출과 수입 목록을 비교를 합니다. 딱 요렇게. 그러니까 신년 계획을 기준으로 체크하는 거 어떻게 수반이 됐고 남아있는 기간 동안 내가 수정해야 될 건 뭔지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못한 건 뭔지 혹은 해서 지워도 되는 건 뭔지 이런 것들 이제 정리하고 경제적인 부분 저는 경제적인 강박이 좀 있는 편이기 때문에 좀이 아니라 꽤 있는 편이기 때문에 이렇게 딱 2개는 항상 해요. 이 하반기는 그쵸 연말을 의미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12월 거의 한 29일 뭐 30일 요럴 때 하반기 정산을 하면서 1년에 관련한 나의 지출, 수입 그러니까 수입은 또 이제 순이익 이렇게 또 따져보는 그런 정리를 무조건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한 해를 돌아보죠. 내가 이런 사람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거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고 정리를 했던 이 1년을 얼마나 내가 바랬던 대로 성취를 했는지 혹은 내가 이거를 하고 싶다고 생각했지만 중간에 하고 싶지 않다라는 걸 깨달아서 처분을 했구나. 결국은 내가 원한 거는 했고 원하지 않은 것들을 안 한 거구나. 혹은 못한 거는 왜 못했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기도 하고 다양한 생각들을 항상 연말에 꼭 합니다. 어떨 때는 이게 되게 의미 없다라고도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계획을 세운다고 해서 그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내가 그걸 하고 싶다라고 생각했지만 알고 보니까 하고 싶지 않았던 나 자신을 속이고 있던 나에게 강요하고 있던 것일 수도 있고 혹은 나한테 필요하지도 않은데 필요하다고 착각했던 거였던 걸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고정적으로 뭔가를 설정해 놓고 싶지 않은 마음도 나이가 점점 들면서 많이 생기긴 했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구체적으로 신년 계획을 세운다든지 이게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사실은 많이 했어요. 근데 습관이 무섭다고 저는 20살부터 10년 넘게 이제 15년 넘게 늘 이런 체계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다 보니까 연말 정산을 특수한 상황 아니고 진짜 한 1년 정도 넘겨본 때 외에는 그러니까 매년 했다라고 봐야죠. 1년만 거기서 이제 아웃이 된 거면 매년 했다라는 말이 더 맞는 말이니까요. 이렇게 몸에 배인 습관에 따라서
매년 신년 계획을 세우고 중간중간마다 아, 내가 이런 걸 그래 다짐을 했었었지 하면서 들여다보고 그렇게 합니다. 저는 탭에도 그걸 써놓기도 하고 종이 다이어리에도 써놓기도 해요. 그래서 뭐 잠깐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게요. 여러분들은 만다라트를 쓰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만다라트를 알고 나서 만다라트를 쓴 지가 좀 꽤 됐어요, 저는. 그래서 올해의 만다라트에서 일부를 좀 여러분들과 공유를 해보자면 저는 일단 1번이 건강이거든요. 근데 건강 안에 이게 미적인 게 같이 들어있어요. 저는 되게 미적인 욕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좀 상기가 더 되는 것 같더라고요. 원래 미적인데 되게 예민한 애였었는데 거기에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지 한동안은 미적인 거보다는 내적인 거에만 내실을 다지는 시간을 굉장히 오래 보내다가 아, 결국 나는 미적인 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 거야 라고 생각이 들면서 다시 이런 나를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이 건강에는 미적인 게 같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제가 46kg인데 44kg까지 올해는 감량을 하고 싶다라는 정확한 목표치, 바디 쉐입, 내가 원하는 딱 거기까지 도달하고 싶다라는 것도 있고 올해는 건강검진을 꼭 받아보자. 뭐 걱정하고 내가 건강한가 이렇게 할 바에는 그냥 건강검진을 올해는 받자. 안 받은 지가 지금 한 5년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꼭 받아야 되지 않나. 그리고 꾸준히 하는 운동으로 일단은 주짓수. 무조건 그라를 내가 원하는 개수만큼은 짜.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그리고 여기 건강에서 뭐 또 꾸준히 할 수 있는 웨이트 무조건 들어가 있고 그러면서 제가 디저트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디저트를 컨트롤하자라는 그리고 커피가 몸에 안 맞는데 커피를 되게 좋아해서 자주는 안 먹지만 조금 더 줄여보려고 그러니까 커피, 뭐 디저트류 이런 거에 대한 컨트롤을 하자라는 그런 내용도 담겨져 있고 딱 지칭을 해서 말씀을 드릴 부분은 저는 피부, 두피, 눈 이렇게 적어봤거든요. 웨이트나 뭐 바디 쉐입 이런 것들은 얘기를 했으니까 이게 이제 바디에 관련된 내용이라면 피부는 이제 보다 더 얼굴. 제가 점점 나이가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나도 피부 관리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피부 관리에 대한 좀 경각심을 가지고서 살자라는 의미에서 피부를 적어놨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뭐 어떤 주기로 어떤 관리를 받아보자 이런 것들을 역시나 좀 세부적으로 정리를 해놨어요. 여기서 또 제의가 나오죠. 그리고 두피에 대한 것도 머릿결도 되게 중요하고요. 머릿결도 뭐 여기 안에 헤어라인에 포함이 된다면 포함이 되겠는데 머릿결과 두피는 너무너무 되게 이미지에서 중요한 거기 때문에 두피는 절대 빠질 수 없어요. 그래서 두피 관리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두피 라인에서 역시나 또 들어가는 게 풍성한 머리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관리를 하고자 하는 것들을 또 적어놨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또 얘기를 하는 것도 재밌잖아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해보도록 하겠고요. 눈은 왜요? 라고 할 수 있는데 눈 건강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눈 관리를 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루틴이나 뭐 내가 주기적으로 좀 신경 쓸 거에 대해서도 적어놨습니다. 뭐 하나의 또 습관적인 걸 얘기를 하자면 어두운 데서 폰 보기 금지 이걸 대놓고 써놨어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러니까 자기 전에 어두운 데서 폰은 안 보거든요. 그거는 이제 눈의 자살행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낮에 일어나도 저는 이제 안막을 쳐놓고 자기 때문에 조금 어두운 편이에요. 완전 어둡지는 않지만 조금 어두운 편인데 아침에 일어나서 습관적으로 뭐 체크를 이렇게 다 해보는 거를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그 폰을 쥐고 있는 그 안막 커튼을 쳐놓은 상태에서 핸드폰을 보는 시간이 생각보다 길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하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습관적인 것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것 이렇게 또 구분해서 정리를 해놨습니다. 건강과 뷰티가 1번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2번 같은 경우는 저는 학습이에요. 저는 공부가 저한테 진짜 잘 맞는 것 같거든요.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점점 더 나이가 들수록 인정하게 되는데 저는 2번이 학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공부 관련된 게 2번이고 3번이 이제 예술적인 파트가 적혀 있고 4번이 이제 절제 파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경제적인 거, 그러니까 돈에 대한 거, 어떠한 저의 습관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5번째가 라이프 스타일이 들어가 있어요. 내가 이번 연도에 꼭
이거는 할 거다라고 하는 거. 예를 들어서 내가 원하는 집에 이사를 간다. 뭐 이런 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라이프 스타일로 내 레시피를 정리하면서 직접 요리하는 거를 더 늘려나가자.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올해는 시작할 수 있으면 박사 과정을 이제 시작을 하고 싶어서 박사 과정도 적어놨고, 한동안 해외를 너무 안 나가서 올해는 갈 수 있으면 해외에 2번은 나가자. 이렇게 하면서 제 라이프와 관련된 걸로 좀 넣어놨습니다. 왜냐면 해외를 나가서 생활을 하는 것도 생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리브랜딩이 들어가 있고, 7번째는 투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8번째는 러브가 들어가 있습니다. 8번으로 러브가 밀려나 있네요. 이렇게 그 안에 또 세부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것들, 내가 가치관을 이렇게 가져가면서 어떠한 계획에 의한 이런 결과를 보고 싶다, 이런 것들을 다 좀 써놨습니다. 이게 마음적인 게 될 수도 있고 정말 행동적인 게 될 수도 있는 건데, 제 2024년의 큰 화두로 잡아봤습니다. 그리고 2023년은 제 인생을 거의 통으로 다 돌아보는 시간으로 보냈거든요. 그래서 너무 큰 절망감에 빠지기도 했어요. 난 괜찮아,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서 쌓아 올려왔던 것들을 한 번에 다 열어서 가장 밑바닥에 뭐가 있는지를 봤습니다. 이게 거의 뭐 유치원 때까지로 거슬러 올라가거든요. 오랜만에 이런 작업을 해봤어요. 근데 그 가운데 굉장히 또 큰 어떠한 관계에서의 절망감을 느끼게 되면서 2023년은 진짜 너무너무 감정적으로 괴로웠던 해였거든요. 그러면서 후회도 되게 많이 했어요. 내가 이렇게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렇게까지 대해주지 말았어야 됐는데,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2024년을 어떻게 시작하기로 했냐면, 나는 잘못된 선택을 한 적이 없다. 내가 내 수준으로서 그때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그것이었다 하면서, 그러니까 후회의 점을 찍고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뭐 이런 생각이 한편으로는 너무 또 한 방향으로 쏠린 생각이지 않나요? 라고 하기에는 제가 너무 오랜 시간 동안 후회를 하고 자책을 하면서 보낸 시간이 길었고, 그걸 통해서 진짜 절망감이라는 감정에 너무 오랫동안 깔려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정리하는 딱 그 정리가 되는 멘트가 없었어요. 이렇게 생각 정리가 이렇게 깔끔하게 딱 돼서 그 절망감을 무시해 버리기가, 그러니까 이거다 하고 감정 정리를 명확하게 하지를 못했어요, 한동안. 그래서 이걸 어떻게 다루고 처리를 시켜야 될까를 참 깊이 있게 오랜 시간 동안 고민을 했었거든요. 근데 결론이 이거였어요. 난 잘못된 선택을 한 적이 없다. 난 틀린 혹은 나쁜 선택을 한 적이 없다. 그렇게 저는 마침표를 찍고 선택을 두려워하지 않는, 앞으로의 선택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또한 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 시작하는 2024년을 맞이하기로 했고, 다이어리가 있는데 이 앞장에다가 항상 저는 다 적어놔요. 진짜 여기에 딱 크게 위에 적어놨거든요. 나는 틀린, 잘못된, 나쁜 선택을 한 적이 없다. 이걸 메인으로 적어놨거든요. 2023년 자체가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던 해였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 스스로. 그러니까 되게 나를 향해서 안으로 이렇게 당기는 힘을 많이 썼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바깥으로 쓰는 힘으로 전향을 많이 시켜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했고, 그러면 어떠한 딱 슬로건만 걸자, 이렇게 진취적인 방향성으로 슬로건만 딱 걸자고 했을 때 이것도 좀 고민을 해봤어요, 오랜만에. 내가 그냥 무슨 고민과 생각에 빠지든 그게 얼마나 깊고 또 지옥 같더라도 내가 올 한 해 이 슬로건만큼은 계속 연상시키면서 목적을 좀 강하게 갖고 가보자 했을 때, 짧으면서도 이것만 생각하고 가보자 라고 할 게 뭐가 있을까를 또 잠이 오지 않는 밤에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지속되는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을 위해서 2024년은 보내보자. 이게 되게 슬픈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저는 즐거움이나 기쁨의 감정을 잘 느끼는 사람이 아니에요. 뭔가를 했을 때도, 그러니까 여행을 간다거나 논다거나 뭐 맛있는 걸 먹을 때 기쁘다, 즐겁다 이런 표현을 잘 하지 않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사소한 거에서, 일상적인 거에서 기쁨을 잘 느끼지 못하고 기쁨이나 즐거움의 역치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고, 아무래도 이제 고통에 익숙한 삶을 살아왔다 보니까 이 기쁨이나 즐거움의 영양값을 잘 섭취를 못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이제는 이제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 살 때가 되었다. 이만하면 충분하지 않은가. 약간 화가 나기도 하고.
그래서 올해는 정말 기쁨과 즐거움에 집중하려고 하는데 이게 방향성이 또 잘못되면은 완전히 너무 또 쾌락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뭐 제가 그런 사람도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더 방향성을 주고 싶어서 순간적인 기쁨도 되게 중요하긴 하지만 어쨌든 제 성향상 그런 순간적인 기쁨에 순간순간 빠지고 싶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속되는을 꼭 붙여봤습니다. 이 지속된다라는 말의 수준이 얼마나 높은 건지 여러분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뭐든지 지속되면 지루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더 좋아져야 돼요. 계속 좋아져야지 결국은 이게 지속된다라는 말에 성립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 지속되면 지루해져요. 그럼 떨어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속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지속된다라는 말은 결론적으로 우상향한다라는 말을 함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계속해서 더 나아지는, 더 좋은 퀄리티, 더 나은 퀄리티의 즐거움과 기쁨을 향유하고 싶다라는 뜻에서 지속되는이라는 말을 꼭 넣고 싶었고 영원한이라는 것도 역시나 그 지속점의 끝이 짧지 않았으면 해서 단발성이거나 어떤 한 기간만이지 않았으면 해서 영원한이라는 수식어를 넣어봤습니다. 지속되는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 이게 제 2024년의 삶의 슬로건입니다. 제가 2023년에 또 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했었는데 하반기에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상반기는 그냥 망해 있었고 2023년 하반기에 운동을 굉장히 만족스럽게 열심히 해서 굉장히 또 오랜만에 복근을 가져봤고 원래 복근이 좀 있는 편인데 생소하게 좀 빤빤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다시금 복근을 찾았고 근데 그러면서 다시 운동에도 방향성을 좀 더 주기로 했습니다. 운동을 무리하게 해서 하면 활성산소가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이 활성산소가 노화의 주범이기도 하고 결론적으로 건강을 굉장히 해쳐요. 그래서 무리하게 운동하지 않는 그걸로 좀 운동 자체에도 방향성을 가져봤어요. 그래서 활성산소가 높아지는 운동 방식을 피하기 이러면서 무리하지 않는 운동 방식에 대한 정리도 제가 좀 따로 해놨답니다. 참 재밌죠. 이런 거를 막 적어나가고 이런 생각을 하는 저 자신을 볼 때마다도 재밌거든요. 이런 데서 약간의 재미를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또 프리랜서니까 항상 이걸 잊지 않기 위해서 2023년을 통계적으로 봤을 때 월 얼마를 평균적으로 벌었다. 메인으로 딱 적어놨어요. 그래야지 2024년에 내 이제 수입이랑 비교를 하면서 얼마나 나아졌는지 떨어지는지를 즉각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수치를 항상 저는 그 다이어리 맨 꼭대기에 적어두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딱 적혀져 있어요. 2023년 월 평균 이만큼 벌었다라는 그 숫자가 적혀져 있고요. 그리고 2023년은 제가 절망을 굉장히 많이 느꼈다라고 했잖아요. 이 절망에 대한 또 정리를 했는데 이 세상은 원래 지옥 같은 곳이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상할 것이 없다. 우리 막 계속 충격받고 계속 스트레스 받잖아요. 아니 어떻게 저런 일이 있지?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지? 어떻게 뭐 이렇게까지 막 상황이 경제가 나라가 세계가 계속 충격받잖아요. 근데 전쟁은 늘 있었고요. 더 참혹한 과거가 있었고요. 인권이 정말 묵살되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이미. 어떻게 보면 더 나아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도 되는데 뉴스나 계속 안 좋은 소식이나 나에게 절망감을 안겨주는 사건, 사고, 사람들 때문에 계속 내가 거기에 스트레스만 받다가는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이 세상에. 그래서 이 세상은 원래 지옥 같은 곳이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상할 것이 없다라는 거를 그 전제를 계속 깔고 가야 되는 건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정리도 제가 그냥 문자로 이렇게 글자를 써놨습니다. 생각으로 정리하는 것보다 이 문구를 읽고 싶지가 않아서 나도 이거를 계속 보면서 각인을 시키고 싶어서 스트레스가 올라올 때마다 세상은 원래 그런 곳이니까 이상할 건 없다. 라고 빨리 뭔가 무드를 찾고 싶어서 이 문구를 적어놨거든요. 그리고 이것의 축소판이 인간관계잖아요. 더 이제 축소하면 연인, 사랑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는데 사랑은 원래 고통이에요. 이 세상이 원래 지옥이었듯이 사랑은 원래 고통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기쁨과 즐거움도 물론 존재를 하지만 사랑은 본질적인 게 저는 고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사람의 아픔도 내가 같이 겪어야 되고 그 아픔을 본다라는 것 자체도 굉장히 나한테 큰 아픔이고 그 사람이 나를 대하는 모습에서 아픔을 느끼는 것보다 그 사람이 아파도 내 마음이 아파요.
뭐 여러 가지 그 사람이 힘들어도 내가 힘들고 그래서 사랑이 고통스러워서 힘들지만 않으려면은 사랑이 고통이라는 그 전제 자체를 그냥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일맥상통하게 적어놨습니다. 사랑은 원래 고통인 것이다. 사실 살면서 실망할 거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분이 계속 한 살 한 살 더 지나가면서 인생을 순탄하게 살아오신 분들은 공감을 잘 못하겠지만 인생을 순탄하게 살고 있지 않은 사람으로서 순탄하게 살아본 적이 잘 없는 사람으로서 실망을 겪게 될 일은 굉장히 많고 그리고 저는 사람한테 굉장히 또 잘하는 타입이니까 저처럼 잘하는 사람을 찾을 수가 없거든요. 정말로 없어요. 이거는 이제 제 친구들이나 뭐 오랜 10년, 20년 지난 인연들이랑도 가끔씩 이제 같이 얘기하는 주제인데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너처럼 사람을 생각하거나 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람을 대하는 수준이 제가 많이 높은 편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 일도 사람을 대하는 일을 해왔고 저는 아기 때부터 그랬어요. 그러니까 애어른 같은 거죠. 그러니까 너무 많이 이제 챙겨준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본능적으로 자꾸 나오는 거예요. 나는 솔직히 사람을 챙기고 싶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런 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어쨌든 내가 이 사람을 대해주는 것만큼의 대함을 절대 받을 수 없는 그런 건 거죠. 그리고 내가 세상에 열정을 쏟는 만큼 그 열정을 알아주지 않는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경험 계속해서 이제 쌓여져 가는 실망감, 세상과 사람에 대해서 쌓여져 가는 이런 실망감이 이것도 슬픔이죠. 어떻게 보면 굉장한 슬픔을 나에게 안겨주지만 계속 실망해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러니까 실망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아직까지도 여전히 기대가 있고 희망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본질적인 거를 본질적으로 이해를 했으면 거기서 이제 끝나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의 이해관계가 굉장히 선명하고 뚜렷하고 내가 만족할 만한 이해관계를 갖고 나를 찾아오는 사람과 사건과 뭐 일들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기대를 한다는 거죠. 근데 계속 더 실망해도 괜찮은 이유가 좀 더 이 본질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실망을 해야지 내가 기대를 안 할 것 같은 거예요. 더 실망을 해야지 내가 이 본질을 본질 그대로 진짜 딱 이렇게 100% 마음에 품고 살 것 같은 거죠. 그래, 뭐 실망하려면 더 실망해도 된다. 기대하는 습관이나 버릇이 없어지게. 기대나 희망은 되게 삶을 사는 원동력이고 그 다음 스텝으로 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힘이기도 하지만 그게 현실화가 안 됐을 때는 어쨌든 실망과 절망감이라는 걸로 변질되잖아요. 기대와 희망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기대나 희망을 안 가지려고 하는 이유가 이건데 통계적으로 봤을 때 저는 좀 이런 개념을 넘어서서 그러니까 세상은 원래 이런 곳이다. 나처럼 이렇게 상대방을 예민하고 깊이 있게 바라보고 관찰해주고 대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를 그냥 인정해버리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내가 특수한 직업을 가지고 오래 살기도 했었고 내가 워낙에 관찰력도 높기도 하고 감수성, 그러니까 인간관계의 감수성이 굉장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그런 감정도 잘 알아차리고 빨리빨리 내가 그거를 대처해 줄 수 있는 사람인데 내가 그런 사람이니까 나 같은 사람을 자꾸 또 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나는 누가 챙겨주지? 이런 나는 누가 진짜 막 예민하게 다뤄주고 막 이렇게 하지? 이런 생각을 하니까 뭐 여러 가지로 생각이 깊어지는 거죠. 근데 이런 나는 나로서 존재하는 거다라는 걸로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구나. 쉽지 않은 부분은 쉽지 않은 부분이구나. 그 자체로 좀 내가 더 그걸 인정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또 이런 얘기들을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할 얘기는 다 한 것 같은데 신년 계획이기도 하고 주저리 오늘은 좀 뭔가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도 이렇게 길어졌는데 여러분들이 또 신년 계획을 세우실 때 너무 뭐 어리면 어릴수록 또 어떠한 목표에 꽂히게 되잖아요. 근데 그 어떠한 목표도 되게 중요하지만 내 가치관이 얼마나 성장해 나가고 그거를 정립하고 더 질 좋은 가치관으로 그게 뚜렷한 형태화가 되는 거? 어떨 때는 그게 형태화가 되는 게 안 좋거든요. 아직은 어리니까. 근데 누적된 것들을 보면서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제 미래가 어느 정도 예측이 되면서 내가 이 순간에 필요하다라고 하는 판단으로 인해서 다시 그 형태를 잡는 순간은 또 되게 중요하니까 그게 바로 이제 연말이자 연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저의 생각과 나름의 저의 생각에 형태화되어 있는 부분, 수정되어진 부분들을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이런 계획도 있을 수 있구나. 이런 가치관의 정립으로 신년을 시작할 수 있구나라는 걸로써 또 쉐어되는 것들이 있었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얘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인사가 조금은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도 제가 여러분들과 또 나눌 것들은 나누기를 스스로 또 바라봅니다. 시간을 좀 더 내서라도 만나 뵙기를 바라봅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